그래봤자 병사 발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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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하면 다 똑같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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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결! 두꺼비맨 하종원입니다. 왼손경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특전병의 지원에서 간 지원 특전병과 그리고 특전사에 차출되어 온 특전병, 그러니까 특전병 내에서도 나뉘는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준비하게 되었냐면요. 최근에 이제 군 입대 관련해서 저한테 굉장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번에 제가 그 특전병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꺼비맨님 영상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특전병에 차출되어서 오는 특전병과 그리고 특전사에 지원해서 오는 특전병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먼저 좀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특전병의 가장 첫 번째, 지원해서 가는 특전병,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특전사에 지원을 해서 간 특전병이었습니다. 이 특전병 지원 관련해서는 그 네이버의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특전병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설명이 길게 쓰여져 있고, 이제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자신에게 좀 잘 맞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출로 넘어오는 특전병, 어떻게 주특기가 다르고 어떻게 근무하는 방식이 다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전사에 지원한 지원 특전병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댓글을 계속 보니까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이, 어차피 특전병들은 다 행정병이다, 운전병이다, 조리병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좀 옛날에 이제 특전사에서 간부로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댓글을 좀 써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이걸 제가 전부 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조리병이나 어학병, 그리고 인사행정, 정훈, 그리고 화생방, 탄약관리, 유류관리, 여러가지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라는 그 체계 안에 이제 그 병사들이 특전사령부로 배속이 되어서 이제 여단 배치를 받고 특전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 특전병입니다. 다 특전병이고, 본인이 특전사에 지원해서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이제 지원 특전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분류가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범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이제 지원해서 특전사에 온 인원들은 경비소대, 그러니까 초병, 위병 근무를 서고, 그리고 정보통신대에서 통신 근무를 하고, 그리고 장정대, 이제 거기서 낙하산을 접거나 이제 해상 장비 등의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특전병에 지원해서 간 인원들은 사실상 행정 주특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비유를 해드리면 좋겠냐면은, 그냥 일반 야전 통신과 똑같은 통신 업무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 야전에서 GP 경계 근무를 선다던가,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선다던가 하는 이제 이런 경계 근무를 특전병들도 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정대, 이제 낙하산 포장 같은 경우는 따로 주특기가 새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낙하산을 접는 일이 행정에 포함이 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 지원 임무가 아닌 전투 보조 지원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럼 특전병들이 행정 업무를 안 하냐?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인원들이 행정 업무를 하냐면은, 특전사에 차출되어 온 다른 이제 주특기 가진 인원들이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약관리 주특기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탄약관리 같은 경우는 종합군수학교에 가서 이제 몇 주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약관리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인원들만 여단 내부에서 이제 비밀 취급 인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서류가 좀 오케이 승인이 나야 그 인원도 탄약고에 들어가서 탄약관리관님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리병, 조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그냥 너 그냥 요리해 이렇게 하고 요리를 시킬 수는 없겠죠. 그 인원이 어떤 장티푸스나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조리병 주특기를 받은 인원만 조리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 업무도 인사행정 주특기를 받은 인원이 뭐 여단 인사처에 배속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대대 본부에 배속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대 행정반에 배속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가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주특기대로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대대본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대본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전병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아주 극소수 1%입니다. 특전병 중에서도 1%인데 대대본부에 배속되는 특전병 같은 경우 행정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워낙 적다.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꼴이기 때문에 이 넓은 범주 안에는 포함시키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영상이라고는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즉 결론은 특전사에 지원해서 온 지원 특전병 같은 경우는 경비소대, 그리고 장정대, 그리고 통신대, 이 세 가지 소속대로 배치를 받아서 경비소대, 그리고 통신병, 그리고 낙포병, 그리고 정비병, 이렇게 세 가지 주특기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외로, 네 번째 예외로 대대본부나 이제 이런 아주 극소수 인원이 할당되는 그런 이제 주특기 같은 경우는 특전병인데도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전사에서 운전을 하고 식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인사행정 등의 업무를 하는, 그리고 어학이나 뭐 사진 촬영 등의 다른 이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인원들은 전부 다 차출로 특전사에 넘어온 인원들이다 라고 분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그 둘 다 특전병은 맞습니다. 네, 둘 다 특전병인데 이제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